자, 부품을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부품은 우리가 스키매틱 디자인에서는 파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파트. 그 다음에 PCB 에디터에서는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부품 배치는 우리가 이제 여기 플레이스의 매뉴얼리를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메뉴를 이용을 해도 되고, 요 좌측 툴바에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메뉴로 한번 타고 들어가 볼까요? 플레이스 메뉴에 매뉴얼이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대로 입력했던 풋프린트가 다 한눈에 보여지지요. 그래서 Components by Reference Designator 해서 여기에서 이제 부품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U1을 선택을 해서 여기 중앙에 주요 부품 IC니까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품들도 여러분들이 쭉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터 커넥터 2핀짜리를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로테이트 키를 이용을 해서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품들도 모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시 배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배치를 다 했어요. 배치를 다 했는데, 우리가 D4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D4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LED 풋프린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LED는 극성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극성이 있는데, 우리 단자가 이제 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노드 단자와 캐소드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LED에 대한 풋프린트를 캡 196을 사용을 했었죠. 캡 196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196의 의미는 이제 핀 피치가 19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핀 피치가 196mm라는 뜻이죠. 196mm라는 뜻이고 원래는 이 캡 196은 우리가 캐패시터의 풋프린트예요. 캐패시터의 풋프린트인데 우리가 LED의 모양도 원통형 LED를 사용을 하기에 요 캡 196을 기존에 들어있던 라이브러리 풋프린트를 활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1번 쪽이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번이 지금 이제 레지네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 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번이 그라운드고 2번이 뭐 이렇게 에노드 1번과 2번의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핀 번호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PCB 설계를 하다 보면 새로 부품을 추가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네트리스트 파일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네트리스트 파일, 업데이트된 네트리스트 파일의 import logic 메뉴를 활용을 해서 불러오시면 업데이트가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키매틱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셔서요. 스키매틱 디자인으로 가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LED를 볼게요. 제가 이제 에딧 파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D 위에서 에딧 파트 그리고 핀 번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노드 쪽에 핀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게 2번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캐소드 자,
캐소드 쪽이 1번 핀이고 에노드 쪽이 2번 핀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자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1번, 2번, 2번은 1번으로 이렇게 핀을 바꿔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핀 넘버를 캐소드를 2번으로 하고요. 자, 요 에노드를 1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클로즈 해서 업데이트 커런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것을 네트리스트 파일, 변경된 사항의 네트리스트 파일을 다시 만들어 주는데 지금 자, 요 create or update PCB 에디터 보드 요것을 체크 해제하시고 자, 네트리스트 파일 디렉터리를 제가 이미 한번 해봤는데요. 알렉으로 언더스코어 모드, 모디파이의 약자예요. 뭐 이렇게 모디파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create PCB 에디터 네트리스트 그 파일 디렉터리를 이렇게 변경된 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네트리스트 파일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디렉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1번이 플러스 쪽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메뉴 파일에 import logi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mport logic에서 import 디렉터리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경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렉으로 언더스코어 모드 자, 요 경로를 열어주시고 import 디렉터리 열어주시고 여기서 import cadence를 눌러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바뀌었죠? 레츠네스트가 위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ve 명령을 줘서 rotate를 한번 시켜서 이렇게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PCB 설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새로운 부품을 이제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를 해야 부품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네트리스트를 갱신해 주시고 갱신된 네트리스트를 지금 작업 중에 있었던 PCB 에디터에서 파일에 import logic 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라우트 과정이 필요하죠.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일단 그 셋업에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 셋업에 자 그리드 자 그리드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배치할 때 그리고 배선할 때 이렇게 항상 그리드를 변경해서 하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넌 엣지와 올 엣지에 그 우리가 1.27로 정상적으로 그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특별히 뭐 그 바꾸지 마시고 1.27 XY 그리고 all H에 1.27에서 탑과 바텀에 1.27이 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라우트의 커넥트 이게 add connect예요, 여러분. 자, 혹은 메뉴에서 이제 배선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라우트에 자 커넥트가 있죠. 이것으로 이제 배선을 하면 됩니다. 자 컨트롤 패널의 옵션 탭에서 속성을 조금 바꿔볼까요? 자 옵션 탭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바텀에서 배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여기 설정이 된 거고요. 우리가 초기에 첫 강좌 시작할 무렵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패턴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바텀에서만 배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 락. 그래서 요 라인 락은 지금 디폴트로 지금 90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B 아트웍에서는 90도 배선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선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배선을 하실 때 이렇게
90도 배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45도 배선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45도 배선이나 45도 배선이나 혹은 어떤 배선? 라운드 배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라운드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운드 배선을 좀 하시면 돼요. 라운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 라우팅 할 때는 고려하셔야 될 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은 여러분들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항이 최소화가 배선으로 인한 도선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전류가 흐를 때, 자, 어떤 도체의 자, 요 길이가 L 그리고 이 단면적이 A라고 하고 이 저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을 로우라고 했을 때 이 도선의 저항 R은 어떻게 돼요? 비저항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자, 저항값이 커진다는 거죠. 이 길이가 길어지면 도선의 길이가. 그래서 배선은 최소한 짧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800MHz 이상의 그 회로를 이제 하이스피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스피드 설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고주파 영역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제약 조건을 또한 비하를 생성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배선의 길이는 크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번 예제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90도 배선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자, 전류의 흐름을 항상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꺾이면 물이 정상적으로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죠? 그래서 이런 90도 배선 하지 마시고 요 45도 배선이라든지 라운드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을 중요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45도 배선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배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 라인 락은 여러분들 45도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패턴도를 그릴 때는 사실 95도로 이렇게 해놓고 패턴도를 일반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맞는 기판에 제작할 때 꺾이는 부분을 45도로 이렇게 그 배선을 하고 납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선의 폭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선 폭도 2m대로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선을 0.5로 해놨죠. 전원선은 1mm로 우리가 그 제약 조건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선의 컬러를 조금 네트의 컬러를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컬러 192 선택해 주시고 자 네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트를 선택을 하셔서 자 전원선을 자 지금 네트에 전원선이 있는데요. 자 전원선을 그 우리가 VCC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VCC는 자 네트와 핀을 네트 뭐 핀 뭐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 컬러 팔레트에서 파란색을 컬러를 선택을 하신 후에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그라운드 네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배선을 할 때는 탑면과 바텀면을 구별해서 배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약 조건으로 패턴도를 그리기 위한 이번 강좌이기 때문에 바텀에서만 배선을 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카퍼 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배선을 할 때 일단 짧은 것부터 이렇게 배선을 좀 해 주시고요. 레지네스트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배선을 라우팅 작업을 계속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ply, OK 적용하면 자 전원선이 컬러가 변경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배선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Add Connect 버튼을 눌러서 배선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선을 하실 때 자 일단 뭐 이렇게
자, 바텀에서 배선이 이루어집니다. 바텀에서 배선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선을 쭉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바텀에서, 그래서 바텀에서가 이제 노란색이 바텀에서 배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선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배선을, 여러분들, 배선을 쭉 하세요. 배선을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자, 배선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 배선을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배선을 해 나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배선은 일단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부터 이렇게 배선을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배선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배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배선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배선을 쭉 제가 그냥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배선 하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바텀에서만 배선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렇게 바텀에서만 배선을 하고 있지요? 자, 자, 이제 전원선 쪽만 배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 하고 이제 4번과 8번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4번과 8번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든 배선이 다 연결이 됐지요? 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커스텀 스무스 이용해서 이렇게 배선을 좀 이렇게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그 최적의 상태로 일단 배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클릭을 하셔서 배선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정리를 일단 자, 한번 해볼게요. 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배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옵스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배선을. 자, 이렇게 해서 배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정리를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선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요. 자, 조금 이제 더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배선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DRC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디스플레이에 스테이터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symbol and net 해서 unplaced 자, unplaced symbol 자, 15개 중에 모두 자, 다 배치가 잘 되었네요. 그렇죠? 배치되지 않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0이니까. 그리고 네트도 모두 연결이 잘 되어 있죠. unrouted 네트. 그다음에 자, 연결된 것들도 없고. 자, 그래서 100%다 잘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DLC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 DLC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검사까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그 에러고요. 노란색은 경고, 초록색은 정상 상태를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배치 후에 배선까지 아주 잘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카퍼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패턴들을 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카퍼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레퍼런스를 정리를 해볼게요. 부품의 번호를 한 방향으로 보기 좋게 정렬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먼저 자, 레퍼런스 정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컬러 설정을 좀 할게요. 컬러 192 클릭하시고 자, 해서 글로벌 비저빌리티를 오프를 해주세요. 전체를 오프를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보세요. 그럼 하나도 안 보이죠?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게 설정했을 뿐이에요. 자, 스택 스택업의 탑 또는 바텀의 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핀은 그냥 선택을 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드 지오메트리에 아웃라인 아웃 뭐 디멘전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웃라인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이렇게 체크하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실크 스크린 탑 보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자, 실크 스크린 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실크 스크린 탑의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를 체크를 해서 어플라이 누르면 이제 이 레퍼런스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자,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편집 에딧에 있어요. 레퍼런스 정리하는 것은 에디트에 체인지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옵션 팔레트를 한번 봐주세요. 텍스트 블럭은 3을 선택을 할 거예요. 3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자 모든 레퍼런스를 선택을 이렇게 딱 해주면 자 그 텍스트 블럭 사이즈 3으로 전체가 다 이제 변경이 됐죠. done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그 보기 좋게 텍스트를 이동시키면 돼요. move 명령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find panel
팔레트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까지 선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만 올로프하고 텍스트만 선택을 하면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자 이동시키고 로테이트 명령으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D도 로테이트 명령 줘서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고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자 로테이트 자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U1은 여기 표시하고요. 스위치 1은 로테이트해서 자 여기 위쪽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J1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VR1 여기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D1 로테이트 해서 자 D1 이렇게 D1 요 아래에 있는 부품은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1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회로에서는 뭐 이런 레퍼런스 같은 것들도 일부러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실무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보안상 관련이 없는 회로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퍼런스를 보기 좋게 정렬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지요? 네, 됐고요. done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남았나요? 이제 자, 해서 이제 자, 다 정렬이 됐고요. 이제 아트웍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아트웍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아트웍 파일을 이제 한 번씩 만들어 볼까요? 아트웍 파일을 자, 드릴 자, 심볼을 생성을 할게요. 매뉴팩처어에 NC에 드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드릴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오토 제너레이트 심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드릴에 대한 심볼이 생성이 돼요. 예, 눌러주면 생성이 됐죠, 여러분?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차트 생성을 하겠습니다. 매뉴팩처어에 NC에 자 드릴 레전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특별히 뭐 선택할 거 없고요.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자 드릴 차트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드릴 차트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현재 피규어 모양별로 사이즈는 어떻고 그리고 플레이트 자 도금 처리되어 있는지 넌 플레이트인지 설정되어 있고 기고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넌 플레이티드 도금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스로울 타입은 이제 도금이 된 거죠. 그리고 퀀터티 개수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홀이 있지 않습니까? 홀이 있는데요. 자, 요 패드가 있잖아요. 패드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홀이 이렇게 있는데 패드가 자, 여기가 이제 탑면이고 여기가 바텀면이에요. 바텀면인데 자, 이렇게 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리드 단자를 꽂아서 이제 납땜을 하는 거죠. 도금이라는 얘기는 이 벽면에 자, 이렇게 정기적 속성으로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금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패드와 아랫면에 있는 요 패드 있지 않습니까? 요 패드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플레이트의 의미가. 근데 요 기구울 같은 경우에는 도금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넌 플레이트 됐다는 얘기죠. 요게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렇게 도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위에와 아래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차트까지 여러분들이 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 필름 만들어야 되죠. 자, 요 카메라가 아토 필름 만드는 거예요. 혹은 매뉴팩처에 이제 제조에 관련된 것은 매뉴팩처 메뉴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트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General Parameters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디바이스는 cover RS274X 선택했고, 아웃풋 유닛은 밀리미터, 그 다음에 포맷은 자, 정수는 3자리, 소수점은 5자리 3.5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서프레이스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토 필름을 이제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 자, 탑 바텀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필름을 이렇게 뭐 만드는 것들은 제가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필름 만드실 때 지금 설명은 제가 자격 시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일단은 만들게요.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자격시험에서는 다 표시를 하는데 뭐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보드 아웃라인 같은 것은 생성 보이지 않게 해도 그 제조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드 아웃라인도 필름에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구분 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탑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탑에 여기 플러스 표시를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데 엣지, 핀, 뭐 비아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add를 눌러 주실게요. add를 눌러서 오른쪽에 available subclass에서 outline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를 시킬게요. outline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드에 관련된 거니까 보드 지오메트리 클래스에 있죠. 자, 이 알레그로 월캐드 PCB 에디터는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관계를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드 지오메트리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아웃라인을 추가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누르면 여기 보드 아웃라인이 선택이 되죠. 근데 실무에서 이거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안 해도 PCB 생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안 해도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만 특별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필름 옵션에 undefined line widths 여러분들이 라인을 다 정의를 했는데 혹시 빠져 있을 경우에 그 라인 위드스를 정의되지 않은 라인 위드스를 0.2mm로 다 적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바텀. 자, 바텀에서도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해서 보드 지오메트리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에 있는 아웃라인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아웃라인이 선택이 됐죠? 자, 아웃, 아웃라인 선택이 됐죠? 자, 아웃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웃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undefined line width 0.2 설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더 마스크 탑 필름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은 켜놓으셔야 돼요. 켜놓으시고 컬러 192를 선택을 해서 글로벌 비주얼리티 전체 가시성을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난 다음에 솔더 마스크 탑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스택업에 자, 솔더 마스크 탑에 핀과 비아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지오메트리 클래스에서 아웃라인 체크하시고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또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apply, OK 하면 솔더 마스크 탑 필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탑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헤더, add 해서 이번 필름의 이름은 솔더 마스크 탑 SMT 이렇게 줄여서 해도 PCB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플레임으로 뭐 솔더 마스크 탑 이렇게 플레임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더 마스크 탑 필름을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undefined 라인 위드스 0.2mm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바텀 필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더 마스크 탑 그 바텀 또한 그 우리가 뭐 컬러 191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add manual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솔더 마스크 바텀에서 SMB 이렇게 해서 그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먼저 보드 지오메트리에 아웃라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핀에 자 핀에 자 솔더 마스크 바텀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렇죠. 자 그럼 솔더 마스크 바텀 undefined line width 0.2mm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설정해 볼까요. 자 컬러 192 눌러서 자 글로벌 비저빌리티 오프 예 눌러 주시고 자 자 보드 지오메트리에서 디멘전 표시해주고 아웃라인 표시해주고 실크 스크린 탑 표시해줍니다. 실크 스크린 탑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부품에 관한 정보는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있죠.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실크 스크린 탑 체크해줍니다.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자꾸 이렇게 눌러서 이게 그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의 그 네임 값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컴포넌트에 자 부품 정보에서 실크 스크린 탑에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가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것을 apply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가 되었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add 버튼 눌러서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플레임 안 써도 된다. 실크 스크린 탑 SST만 써도 다 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크 스크린 탑 해주시고 undefined line width 0.2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 드로우요. 컬러 192 다시 선택 글로벌 비저빌리티 오프 예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드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보드 지오메트리에 아웃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에 NC 레전드 1-2 체크해 주시고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이겁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드로우, DRD 이렇게만 해주셔도 문제없다. 선택하고 undefined line width 0.2mm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select all 모두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한다? select all 해서 create artwork 파일 해서 아트웍 필름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끝낸 거죠. 자, 오케이 눌러고 이제 필름 확인해 볼까요? 자, 비저빌리티 팔레트에서 자, 탑, 그 다음에 자, 바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교수님 이상한데요? 탑에 배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바텀에서만 배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그렇죠?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탑,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바텀. 패드가 다 보이죠, 여러분? 왜 보여요? 스로울 타입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드릴 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5를 선택을 해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강좌 PCB 아트웍 강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